안녕하십니까.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2022학년도 데이브 온라인 아카데미의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능인고 졸업 예정인 정선우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수시를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해와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장을 지원하고 그 결과로 이제 연세대 특종이랑 이제 고려대 이제 학추 전형 붙고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부 직윤에 붙어서 이제 서울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요. 일단은 그 이제 생활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의 시작은 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3년 내내 했었습니다. 이제 잠을 잘 자야 이제 학습의 효율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에 이제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렘수면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이 이제 수면 주기가 이제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렘 사이클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잠을 자기 위해서 보통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잠을 자기도 했고요. 이렇게 잠은 5시간 반에서 6시간은 이제 새벽 이제 밤에 자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공부하면서 잠이 좀 많이 온다 싶으면은 그냥 엎드려서 쪽잠을 자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면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을 이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잠이라는 그런 요소도 적절히 공부에 이용을 해서 공부에 도움이 되게 할 그런 생각을 하자는 그런 이유에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컨디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면도 일종의 컨디션 관리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제 컨디션 관리에서 또 가장 큰 영향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 관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두 번째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 외적으로 시간을 어느 정도 약간 규칙적으로 투자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취미를 하나 가지는 게 좋다는 사실 때문에 이걸 넣었습니다. 일단 운동 사진을 넣은 이유는 이제 잠 1시간 자는 것보다 운동 1시간 하는 것이 피로를 푸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듯이 이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종은 이제 결과도 당연히 그 결과 학생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된 과정과 배경을 이제 고려한 그런 평가를 하는 전형이라는 점 머릿속에 두고 학종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이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비교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뽑은 단어는 스토리인데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알지 않아도 나름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는 그런 경제학 중에서 이제 심리학을 적용한 그나마 이제 이해하기 쉬운 그런 행동 경제학을 다루고, 그리고 경제학의 기초 이론들을 이제 부분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사건을 다루거나, 아니면 금본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다루거나, 아니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그런 좀 더 심화적인 그런 경제사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점은, 이렇게 함으로써 2학년 때부터 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이제 꾸준히 해왔다, 그런 모습을 이제 대학교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세특에 담긴 그런 주제 하나하나가 연결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수시에서 비교과도 있지만 여전히 교과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교과 성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신 마지막 결과 그 점수만 본다라고 이제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성적 추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적이 한두 번 떨어졌었어도 이제 3학년 올라가서 3학년 내신에서 이제 또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러면 그것도 이제 좋은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까 3학년 내신을 웬만하면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한 방법을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국어는 이제 제가 발견해내고 제가 크게 도움을 받았던 공부법은 제가 천자문 공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왜 천자문 공부법이냐? 이제 이것은 제가 스토리가 좀 있는데, 제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국어를 5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5등급을 맞았는데, 이러면 사실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보통 정상적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그래도 약간 반체념한 상태로 이제 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국어 선생님이 그
저기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문학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번 읽고 50번 써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대요. 내신 문학을 공부하면서 한 100번은 좀 오바고 한 10번 읽어보고 5번 써보고 그런 거 이제 그 활동을 이제 계속 이제 시험 내신 기간 4주 동안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2학년 1학기 기말에 전교에서 국어 2등을 하고 그래서 극적으로 내신 성적을 회복을 하고 성적을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생각에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번 읽어보고 써보면서 이제 받아들인 후에 이제 해석본을 보면서 이러한 해석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열린 사고를 하는데 이런 천자문 공부법이 도움이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법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수정 테이프입니다. 수정 테이프 공부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영어 내신은 이제 문법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그거에 이제 내신 성적이 달려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걸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보통 이제 학교에서 보통 내신 성적을 잘 받는 애들은 그냥 통째로 지문을 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방법을 썼고 이제 내신 공부법에는 정말 사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차피 외워야 하는 거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쉽게 외우느냐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제 한 지문당 한 3, 4분씩 이제 타이머를 이제 스톱워치를 재고 빠르게 속독을 해서 3, 4분 동안 한 3번, 2번을 빠르게 100지문을 일단 처음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런 나올 만한 그런 문법 구문 있는 부분에 이제 수정 테이프로 칠을 하고 이제 밑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적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지문을 보면 이제 그 부분, 이 수정 테이프 칠해놓은 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기억을 해내는 것이죠. 이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4회도 정도 반복을 하면은 대체로 거의 다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외워지고. 그래서 이런 수정 테이프 공부를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탐구 과목 이제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내신입니다. 이제 이 사회탐구는 이제 그 공부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 2, 3, 4 이 루틴대로 공부를 했거든요. 1주차에 개념 정립을 완료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개념 정립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그 교과서를 처음부터까지 3, 4번을 가볍게 그냥 소설책 읽듯이 너무 외우려고 들지 말고 가볍게 일단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통독을 한 뒤에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그 인강을 찾아서 이제 1주차 내에 이제 그 듣는 것을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2주에서 한 3주차 초반, 한 월, 화요일까지는 기출 문제집을 사서 그것을 이제 풀이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풀이를 하시고 이제 중간에 모르는 선지가 있다거나 나중에 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형광펜으로 칠해 두시고 이제 문제 다 한 챕터 문제를 다 풀고 나시면은 이제 그런 체크해 둔 걸 모아서 단권화 작업 A4 용지에다가 그런 걸 다시 적어서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3주차 그 중간에는 잠깐 이제 다른 영어랑 국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잠깐 드랍을 해둔 상태에서 4주차가 시작이 되면은 4주차 중반부터 후반까지 해서 이 오답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단권화 작업을 이제 해둔 거를 이제 한 번 더 엑기스만 뽑아서 다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한 전전날에서 전날 정도 되면은 이제 이 눈풀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눈으로 풀기죠.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전 문제 많기는 하지만 이걸 눈으로 그냥 지나가듯이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눈에 걸리는 몇 문제만 이렇게 실전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답이랑 단권화 작업만 하게 되면 이제 개념은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 푸는 감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르게라도 눈풀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술형 준비는 또 이제 다시 교과서를 처음부터까지 다시 읽고 그리고 이제 전전날에 가서 이제 시험 나올 것 같은 그런 구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형광펜 쫙 칠해 두시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외우고 그 전날 외우고 그렇게 해가시면 서탐은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타 과목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기타 과목은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좀 학문적인 과목이긴 하지만 그렇게 공부가 어렵지 않은 그런 기타 과목들, 뭐 중국어, 뭐 일본어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런 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미술이나 음악, 체육 같은 예체능 기타 과목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경우에 기타 과목의 경우에는 시험 전까지 4독 정도 하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4독이란 것은 처음 끝까지를 이제 4번 반복하는 것인데, 이제 한 3주차 주말 그리고 4주차 자습 시간을 이제 가끔씩 이용해서 이제 3번을 채우고, 그리고 시험 전날 포함해서 이제 총 4번 그렇게 4회독을 하고 가시면 아마 성적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기타의 경우에는 한 3주차 끝나고 이제 4주차 돼서 이제 가이드라인 나오고, 학교에서 가이드라인 나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시험 전날에 무엇을 외워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한번 훑어만 보시고 시험 전날에 외워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은 이제 내신 계획표 작성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단은 그 과목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국어는 보통 1, 2주차에 마무리를 하고, 그 후에는 주 2, 3회 이제 가끔 하루에 한 2시간씩 해서 주 2, 3회 복습을 하듯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문학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3, 4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1, 2주차에 그 구조도를 일단 그리는 걸 이때 1, 2주차에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 2, 3회 복습하실 때는 이제 다시 그 지문을 2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구조도를 조금 더 정확하고 좀 체계적으로 만드는 연습을 이제 하고 가시면 될 것이고, 문법은 이제 개념을 1, 2주차에 마무리를 하시고 2, 3회 동안은 주 2, 3회 복습하실 때는 계속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학은 매일매일 그냥 4주 내내 매일 1시간 이상, 딱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매일 문제를 푸는 것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는 1시간 이상 하도록이라고 적어두긴 했지만은, 계획을 짤 때 문제나 그 페이지 단위로 계획 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가 이제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과목인데, 이제 영어의 경우에는 2주차 주말부터 시작을 해서 4주차 끝날 때까지 이건 계속 매일매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짤 때 엑셀 파일을 사용할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계획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야 이제 정말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일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수정할 일이 생기면 수정을 하시면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엑셀 파일을 추천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한 2주치, 3주치를 짜놓으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내가 총 그래서 이날은 뭐 못했고 이날은 뭐 못해서 이번 주에는 총 무엇이 더 부족했고 뭐는 오히려 더 했다, 이런 것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엑셀 파일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공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꾸준함인데요. 정시가 정말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루하루가 반복된다는 점인데, 어제와 오늘 하는 공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고, 스스로 실력이 매일 나아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자기 확신도 부족하고, 이런 회의감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회의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이런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런 계획표를 작성을 하고, 제가 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이런 회의감을 극복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끝나는 날은 끝났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그 사이에 이제 며칠 있는가 그것을 계산을 해서 해야 할 양을 이제 등분해가지고 페이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계획표를 짜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시간보다는 그 페이지로 계획을 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고 한 이유는, 이제 시간 단위로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이제 공부 자체 효율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공부를 오늘 몇 시간 했다 그 시간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 공부의 집중도가 좀 떨어져요. 만약에 수학을 2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수학 2시간이라고 적어두지 말고 수학 2시간에 해당하는 40문제를 풀기를 이제 계획표에다 적어 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또 이거 자체로도 동기부여가 되는 게, 40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40문제를 정말 집중해서 빨리 풀면 2시간보다 적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그게 끝나면 그냥 끝나는 만큼 더 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집중도도 올라가고 효율도 올라가고, 또 남는 시간 또 쉬니까, 또 그러면 쉰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다음날도 또 머리가 더 잘 돌아갈 것이고, 이런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여기 키1이네요. 이건 키1이 이제 시간보다는 양으로 계획표를 짜자. 이거 이제 키2는 1년 지속 가능한 계획을 짜자인데, 이제 보통 이제 계획표를 짜자라고 하고 이제 친구들이 짜는 계획을 보면은 일단은 처음에 이제 다 계획표를 짜고 1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해야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뭔가 자기가 1년 내내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짜요. 그러면은 이제 한 이틀, 3일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획표는 이제 휴지통으로 하고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계획을 짜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 이 정도로 적게 공부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 계획을 이제 다 짜고 나서 자기가 봤을 때 이 계획을 내가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공부 시간이 나오게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그 성적을 올리고 이제 머리를 돌아가게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지, 하루 막 12시간 공부하고 다음날은 퍼져서 또 자고 다음날 또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성적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한다는 데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담으시고 1년 지속한 계획을 짜자 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는 이제 계획 가이드라인이었고, 이제 각각의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국어 지문에서는 이제 국어 연계 지문, 이제 EBS 지문은 이제 처음에 일단 수특 수완을 다 푸시고 일단 그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이에 대한 분석집 약간 조그만한 이런 이 정도 하는 이런 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매일매일 그냥 자투리 시간에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아침 시간이나 쉰다는 느낌으로 그냥 재미로 일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연계 지문을 다루면 그나마 공부하는데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0지문 해서 막 2주 만에 다 끝내겠어 이런 마음 굳이 안 먹으셔도 될 것 같고, 매일매일 읽자, 연계 지문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문학은 이제 주관적, 객관성을 찾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관적, 객관성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학은 이제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문학 이제 작품에서 이 정도면은 이제 이러한 선지가 맞다고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이 정도는 이제 약간 심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 주관적이잖아요, 이런 판단.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이제 평가원이 판단 내린 그 주관적인 판단이랑 이 본인이 내리는 이 판단이랑 그 차이를 점점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노력을 돕는 그런 인간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아니면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이제 같은 선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같은 선지가 나온 지문들을 다 모아서 지문 간에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 주관적 객관성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문학은 구조도 그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당일날 가서 막 긴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기 그런 감으로 이제 커버 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면 이제 당황을 하고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나와도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단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조도를 그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조도는 이제 표로 그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거 이런 식으로 주제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제 나열, 이렇게 1문단 2문단 이렇게 나열되고, 이제 1문단에서 또 이렇게 부가 설명이 1, 2, 3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수영도처럼 이렇게 아래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구조도를 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는 단어가 거의 90%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단어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제 단어를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야 하는데 보통 잘 안 외워지죠. 하루에 10개만 외워도 좋습니다. 하루에 10개씩만 외워도 1년 매일매일 외우면 3650개잖아요. 3650개 외워가면 수능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으시려면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10개라도 매일매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또 이제 스스로 상태를 파악한 후에 단계별로 공부를 하는 것이 또 특별히 중요한 그러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문장 단위로 한글로 이제 문장 단위로 뜻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든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글로 1대1 번역이 다 가능한 상태냐, 그러니까 문장 구조는 이해가 되느냐, 이제 그게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번역은 되는데 이제 한글로 번역은 되고 이제 문장 단위로는 이해가 되는데 다 모아서 문단별로 보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문단별로 그래서 주제가 뭔지도 알고 뭔 소리 하는지도 다 알겠다. 근데 문제는 못 풀게나 했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경우다. 이제 번역도 안 된다. 그 문장 구조를 모르겠다 하면은 문장 구조 문법 공부를 하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단어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두 번째 경우면은 같은 뜻으로 쓰였지만은 이제 다르게 쓰인 단어들을 연결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단어들이 쓰인 그런 문장들을 이렇게 연결을 직접 이렇게 손으로 그려서 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글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지문이 뭔 얘기하는지도 다 알겠는데 문제를 못 풀겠다 하시면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도움을 주는 다양한 그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방법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은 이제 단원별로 일단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개념을 A4 용지 한 3-4장의 개념 단권화를 일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문제 푸는데 필요한 그 핵심 그 공식들만 정리를 해서 모아두면 이게 은근 자주 쓰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정리를 딱 해두고 옆에 그냥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뭔가 풀린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서 거의 이 공식을 썼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이제 개념 단권화를 해서 옆에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것도 이제 내신과 같이 매일매일 비슷한 양의 문제를 매일매일 푸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수학은 또 감이 떨어지면 또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는 문제 적어도 한 30분은 고민하시면서 이제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래도 1년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이라도 이렇게 30분이라도 고민을 하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수학적인 능력이, 수학적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제가 좀 강조를 해둔 것이 있는데 줄 맞춰서 풀이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자. 근데 수학의 경우에는 특히 또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지문에 있는 것만 단서가 아니라 자신이 쓴 식도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식을 좀 정리를 해서 줄을 맞춰서 자기가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연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 문제지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문제집이 있으면 문제집에다가 푸지 마시고 연습장을 사시거나 A4 용지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A4 용지 이렇게 끼워 두시고 이렇게 문제 자기 풀이를 줄 맞춰서 풀이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라,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수학 성적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탐의 경우에는 사탐도 결국은 큰 틀로는 내신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념책을 통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3, 4회를 가볍게 일단 하시고 외우지 마시고 통독을 하세요.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기출 문제집을 이제 사셔서 풀이를 하시고 또 연계 교재 단권화를 또 하시고 이걸 이제 한 3-4번 반복을 하시다가 이제 시험 한 달 전이 되면은 이제 시간이 압박이 있는 그런 사문이나 경제 같은 사문, 경제, 법정, 정법 같은 그런 시험들의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좀 한 달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생윤 같은 그런 자기가 공부를 한 데서 나온 게 맞나 싶은 그런 시험이, 그런 지문이 나오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념책을 다시 통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금 1년밖에 안 남으셨으니까 뭐 지금까지 2년도 수고하셨고 이제 1년만 더 하시면 될 텐데 1년 제대로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지금 다시는 이제 이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1년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본인을 너무 그 자책하고 학대하고 약간 불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공부다 결국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도 행복해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본인 괴롭히지 마시고, 아까 제가 생활병법에서 가르쳐 드렸듯이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자기 취미도 적당히 이제 즐기시고, 실적으로 행복하게 공부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